계산 문제 뽀개기 5입니다. 수익 환원법 부분의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의 이름이었죠.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직접법으로 순수익을 그냥 환원율로 환원시키면 되고 직접. 건물의 경우에는 직선법으로 상각률을 무조건 구해서 더해서 나눠주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기억이 나셔야 돼요. 아, 토지구나. 직접법.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토지는 비상각자산 비읍 직접법의 비읍이었어요. 비읍. 그럼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 딱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얘는 순수익을 그냥 곱게 줬네요. 순영업소득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걔로 자본 수익률 5%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3천을 5%로 나누면 6억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푸는 요령도 저 같으면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3 나누기 5만 합니다. 그럼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0.6이 나와요. 그럼 6으로 나와 있는 건 지금 5번에 6억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문제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마찬가지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식을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입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순전후 중에 순이 들어가야 되는데 봤더니 역시나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를 줬네요. 그럼 얘를 빼주셔야죠. 조에서 총에서 경비를 뺀 게 순영업소득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3,500이 순수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 부동산이 토지 플러스 건물이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60%, 40%고 토지 환원율은 5%, 건물 환원율이 10%랍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여러분, 수익환원법에서는 무조건 건물의 환원율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더해지는 만큼? 건물의 가액은 토지가액보다 낮게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각되는 만큼. 그럼 환원율을 올려서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각률을 무조건 더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주어진 내용에서는 건물의 상각률이 5%란 얘기죠. 그래서 5%에 5%를 더해서 10%가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5%와 10%의 환원율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가중평균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0.6 곱해주시고 토지가액의 비중. 그 다음 건물 환원율 10%에 0.4를 곱해주시면 곱하면 3, 곱하면 4가 나오니까 더하면 7%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을 환원율 7%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여러분. 저는 계산기 두들길 때 어떻게 두들길까요? 35 나누기 7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죠? 5가 나오겠죠. 5의 숫자 배열은 4번밖에 없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율을 구해보래요. 환원율. 그러면 이때 수익가치 산정 시에 적용할 환원율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봤더니 주어진 자료가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비율이 있었죠, 여러분. 걔가 뭐였죠? 부채 감당률이었죠. 우리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 방법. 독수리 5남매였던 거 기억나세요? 독수리 5형제의 충격적인 진실. 3호가 여자였죠. 그래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 방법 중에 딱 하나만 부채 감당법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감당법,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됐었죠. 개텔법. 그럼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에 곱하기 부채 친구 대부 비율 곱하고 그리고 대부 친구 저당 상수 곱했었죠. 저당 이자를 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부채 감당법 이렇게 딱 적어두신 상태에서 부채 감당률을 곱게 안 줬네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2,400만 원, 부채 서비스액 1,200만 원. 그래서 중요한 건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니까 순영업소득이 분자. 그래서 2,400은 1,200만 원에 2배죠, 여러분.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지금 2입니다. 얘를 계산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거죠. 그럼 2에 대부 비율 60%를 곱하셔야 돼요. 대부 비율 60%.
그리고 저당상수 0.177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얘는 0.2124가 나와요. 그럼 2124의 배열은 숫자 배열은 5번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고 중요시하게 다뤄지는 문제예요.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 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구해보랍니다. 당연히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는 기준일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식을 세워주실 수 있다면 풀고 아니면 찍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냈어요. 뽑아냈어요.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입니다. 그러면 지금 순영업소득까지 계산하는 식을 주어진 자료에서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혼재되어 있죠. 거기서 사용할 것들만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가능총소득은 가공기 조순이니까 가공기까지는 들어가야죠. 가능한 조소득 5천만 원에 5천을 치겠죠. 공실손실 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얘 당연히 빼죠, 여러분. 뺍니다. 가능총소득의 5%. 그런데 5천만 원의 가능총소득 5%, 0.05를 곱해서 250만 원을 구하지 마시고 우린 남아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 남아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럼 유지관리비는 빼나요, 여러분? 유지관리비가 공정결 세손 유감의 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빼는 거죠. 그래서 가능총소득의 4%래요. 그럼 이 둘 빼는 건데 가능총소득의 지금 9%만큼 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가능총소득 100% 기준으로 9%를 빼버리면 91%가 남는 거 맞나요? 그럼 5천만 원에 91%를 곱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4550이 나옵니다. 4,550이 나오겠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은 경저세 중에 저니까 경비만 빼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화재보험료는 공정결 세손 유감의 손이죠. 손해보험료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액 수수수,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 수수수. 숫자로 시작한 애들은 포함되고 숫자로 시작하지 않은 애들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수선, 수선비, 수익적 지출은 포함됐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유지수선비에서.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개인적인 업무 비용은 당연히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포함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화재보험료 200만 빼면 되죠. 그럼 얘를 빼주면 4350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익이죠, 지금. 얘를 수익환원법이니까 환원이율로 나눠주셔야지 기대이율로 나누면 안 되죠. 기대이율은 적산법에서 기초가액에 곱하는 게 기대이율이었습니다. 그럼 얘를 4350 나누기 5%를 해주시면 계산기로 5%를 눌러주셔도 돼요. 저는 4350 나누기 그냥 5를 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87이라는 숫자 배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87은 8억 7천밖에 없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해보래요. 그럼 이 문제 수익가액은 환원일분의 순수익입니다. 똑같죠. 그럼 가능총소득 8천에 공실손실 상당액 가능총소득의 10%라고 돼 있어요. 그럼 90%가 남겠죠, 여러분. 그럼 8천에 먼저 0.9를 곱합니다. 그럼 7,20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려볼까요? 수선유지비 포함되죠, 여러분? 화재보험료 포함되죠? 그 다음 재산세는 보유기간 중에 보유자체에 대한 세금이니까 포함되네요. 영업소득세는 보유기간 중에 빼는 경저세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에 포함되지 않죠. 부채 서비스액 저당이죠.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400에 100에 200을 빼면 700을 뺀 거죠. 빼줘서 65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순수익 6,500을 집어넣었으니까 환원율만 계산하면 되는데 순소득 승수를 10으로 줬어요. MM 기억나세요, 여러분?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자본의 회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았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도 낮을수록 좋았어요. 얘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죠. 그러면 총 투자액을 10년에 걸쳐서 환원한다는 얘기는 자본이 회수된다는 얘기는 해마다 환원율은 10%만큼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10%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럼 6500을
10%로 나누면 6,5를 1로 나누면 이 숫자 그대로 살아남겠죠, 여러분. 그럼 6,5로 돼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선하는법으로 평가한 대상 물건의 수익가액을 구해보래요. 똑같아요. 수익가액은 환원 1분의 순수익이죠. 그런데 이때 순영업소득을 8천만 원 곱게 줬네요. 웬일로? 그 다음 자본 수익률이 5%고 전체 내용 연수, 경과 내용 연수 줬어요. 그럼 건물이니까 상각률을 기를 쓰고 찾아서 더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내용 연수가 50년이고 경과 내용 연수가 30년이면 남아있는 연수 20년 동안에 걸쳐서 사는 시점에 투자한 100%를 다 환원해야죠. 상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잔존 내용 연수 20년에 걸쳐서 100%를 까니까 해마다의 상각률은 얼마다? 5%가 되겠죠. 그래서 상각률은 잔존 내용 연수분의 1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까지 알았냐면 자본 환원율 계산할 때 자본 수익률 부분에 자본 회수율, 삼각되는 만큼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5%만큼 더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를 더 줬죠. 가치 상승률이 연간 5%만큼 상승된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익가액을 평가할 때 그 지역 자체가 가치가 5%만큼 상승되면 수익가액을 높게 평가해 줄 요인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수익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원율을 내려야 되죠. 그럼 내리기 위해서는 빼야 되죠. 그러니까 가치 상승률은 빼줘야 되겠죠.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 상승률 부분은 5%를 다시 빼주면 5% 더했다가 5% 빼니까 결국 5%만 남잖아요. 그래서 환원율 5%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럼 8 나누기 5는 16이 나오겠죠. 1, 6으로 돼 있는 건 답은 5번 16억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